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최종 정리반 영어교육론 1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4주간 실시될 거고요. 오늘 영어교수법으로 시작을 해서 평가, 그 다음에 교재론, 그리고 이제 리스닝, 스피킹, 리딩, 라이팅의 4기능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는 최종 정리반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다 끝내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그냥 자료 버리고 가도 될 정도로 그냥 오늘 완전히 다 내 걸로 숙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듣고 나중에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이제 10월 달 되면서 좀 시간도 부족하고 할 것도 많고 좀 마음도 급하고 이러니까는 이 시간이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이 문제 같이 풀고 또 뭐 암기해야 될 거 있으면 암기하고 또 뭐 정리해야 될 거 있으면 바로 이 시간에 그냥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끝내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겠고, 또 제가 여기서 목표하는 바는 조금 더 오늘은 좀 테크닉적인 것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내용적인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았을 때 이렇게 답을 써야지 내가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겠구나라는 그러한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우리 그 TO도 발표가 돼서 최종 인원도 발표가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딱 70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까지 합해가지고 딱 700명이에요. 697명에 플러스 3해서. 그래서 뭐죠 어쨌든 뭐 전체 해서 그죠, 전체 인원이. 그래서 제가 보았던 기억으로 제가 십몇 년 여기 임용에 있었는데 가장 많은 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합격 그 경쟁률도 보니까 뭐 6대1, 5대1, 7대1 그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정말 제가 처음에 여기 임용에 왔을 때는 막 20대1, 심지어는 부산에 제 기억으로 6명 뽑았었던 해는 29대1까지 갔었어요. 부산이 거의 30대1. 그러니까 그 정도 경쟁률에서도 그 합격했었던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6대1, 7대1 정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올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또 더 많은 인원이 지원해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1차에서는 만 6대1 인 곳이다 그러면 한 4대1밖에 안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같이 좀 공부를 그래도 그동안 쭉 해왔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을 그 점수에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내가 더 많은 점수로 합격하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는, 마지막 이제 10월, 11월 이 마지막 정리에서는 내가 올릴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올린다. 그래서 약간 뭐 못하는 것을 막 어떻게 끌어낸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보다는 할 수 있는 것에서 실수하지 않고 온전하게 다 끌어낸다라는 약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로 합격하셔서 1차 좀 큰 점수로 합격하셔서 2차까지 좀 무난하게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과 남은 11월 달, 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는 영어 교육론은 기출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면 아주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출을 한번 정리한다라는 건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쭉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아주 그 중에서 그야말로 엑기스 중에 엑기스만 정리해 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어떤 객관식 시대 문제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객관식 시대 문제는 그 본문이 있고 1, 2, 3, 4, 5 보기가 있는 그 보기 내용이 딱 여러분들이 써야 될 내용들을 함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시대 문제라고 해서 그냥 버리거나 대충 1, 2, 3, 4, 5 중에 이거 3번이지 하고 이렇게 그냥 뭐 찍고 넘어가고 이러지 마시고, 그 답을 예를 들어 보기에 1, 2, 3, 4, 5가 있다 그러면 그 1, 2, 3, 4가 맞는 내용이다. 그럼 그 1, 2, 3, 4를 내가 어떻게 서술하는가, 그게 딱 가이드라인이에요. 여러분이 딱 그 쓸 만큼을 거기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1, 2, 3, 4, 5 보기를 딱 정리해 놓으면 대략 50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이러한 본문을 보면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딱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벌써 그 디렉션이 여러분이 예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에서는 이러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 하고 예상하면서 디렉션을 보면 그 상태대로 쓰는 거고,
워낙 서술형 문제라고 하는 거는 똑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내가 과연 디렉션을 얼만큼 이해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예상하지 못하면 자꾸 딴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디렉션을 내 생각대로 가다 보면은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렉션을 그 출제자의 방향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마음의 방향과가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가이드라인 해주는 거는 기출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면서 아, 이런 본문이 나왔을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뭐 어떤 콘셔스니스 레이징 형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안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잘 잡아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지금 3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침 일찍 9시부터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렇게 생체 리듬을 더 일찍 그죠? 8시, 7시 더 일찍 이렇게 깨워서 그래도 9시에 앉아 있으시는 거니까 그래 9시부터 딱 3시간 동안은 완전히 집중해서 완전히 나만의 공부로 이것을 그냥 끝내고 이거는 그냥 버리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이제 교수법 하게 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기출문제 1파트, 2파트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키텀즈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나가기 전에 오늘 영어 교수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영어 교수법 하면 예전에는 이제 그래머 트랜슬레이션 메서드에서부터 쭉 나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그래머 트랜슬레이션 메서드라든지 이제 오디오 링규얼 이런 시대가 이제 가고 요즘에 어떤 교수법에서 더 중시하는 것은 과연 학습자들이 어떠한 인풋을 받고 그죠? 이 인풋이라는 건 모든 글 내용뿐만이 아니라 환경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떠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가 이게 이제 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나라 영어 교육 과정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리셉티브 스킬즈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프로덕티브한 스킬즈로 만들어내는가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영어 교육을 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아웃풋을 이야기하는 이 프로덕티브 스킬즈를 우리가 에쿼지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쿼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서 아웃풋까지 나오는 그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게 다 사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풋은 선생님이 이제 프로바이드 하는 것이죠. 어떠한 형태로든 이제 스포큰이든 리튼이든 아니면 내가 그냥 책을 읽는 거일 수도 있고 이제 학습자가 자습하면 책을 읽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랭귀지를 받아들이는 거일 수도 있고 뭐 대화하는 거일 수도 있고 다 이런 인풋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 목적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 과연 이 인풋이 인테이크로 얼마나 잘 올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테이크를 그래서 학습자들의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과연 이 선생님이 준 인풋 아니면 내가 읽은 책 아니면 내가 들은 어떤 오디오 클립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나의 것으로 잘 만들어내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노티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상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항상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선택과 집중이 없으면 이 모든 100 만약에 인풋이 100이 왔다. 그런다고 해서 다 100이 내 것으로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티싱한 그것이 나의 것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티싱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인풋을 인핸스먼트 한다라든지 또 인풋을 플러딩해서 제공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인풋을 따로 떼어서 프로세싱 한다라든지 이러한 활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노티싱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읽어 이렇게 하고 주는 것보다 거기에다가 뭐 하이라이트를 하거나 볼드체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노티싱을 하는데 더 도움을 주는 그래서 인테이크를 인터널라이제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이렇게 인테이크로 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과정은 바로
랭귀지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랭귀지 시스템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습자들이 아웃풋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테이크에서 이렇게 여기로 갈 때는 이제 어떤 언어에 대한 컴페어링,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것, 그죠? 내가 프리비어스에 배웠던 것과 새로 들어온 것을 이렇게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아웃풋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인터그레이팅,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은 우리가 영어 교수법에서 인풋이 왜 그래서 중요하고 아웃풋이 어떠한 과정으로 만들어지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영어 교수법에서 가장 많이 흐르고 있는 어떤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과정도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을 만들 수 있는, 즉 리셉티브 스킬과 프로덕티브 스킬을 발달시킬 수 있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 바로 이 인터랭귀지 시스템이라는 것이 아웃풋이 나갈 수 있는 요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뇌과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이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뇌가 거쳐서 아웃풋까지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학습자가 그냥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아웃풋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스템 속에 들어오는 어떤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아웃풋이 만들어진다라고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액세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아웃풋이 액세스할 수 있는 곳은 이 시스템 속,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빗대어서 뭐 로드 앨리스라는 학자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안에 모든 게 다 숨겨져 있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인터랭귀지 시스템 속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큰 학습의 과정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도 오늘 이렇게 들었어? 그러면 내가 들은 것을 이해했어. 그럼 이해한 걸로 끝나면 그냥 여기서 벽이 생겨서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웃풋까지 못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결국 11월 22일 날의 최종 목표는 아웃풋을 쓰는 거잖아요. 아웃풋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해해서 내 걸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한 그것을 시스템 속에다 넣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 속에 들어온 것만이 롱텀이라고 이야기해요. 롱텀. 네, 롱텀 리텐션에 들어왔다라고 하고, 이거는 쇼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는 롱텀 속에 들어온 것만이 내가 아웃풋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최종 목표가 11월 22일 날 내가 아는 것을 아웃풋으로 써내려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이해했다 이걸로만 끝내면 안 되고, 그것을 나의 시스템 속에,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시스템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언어에서는 인터랭귀지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문제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인터랭귀지라는 게 영어 교육론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언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인터랭귀지라는 것도 충분히 기평 답안으로 나올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왜 이렇게 인터랭귀지가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왜 그렇다? 인터랭귀지는 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에러즈가.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은 에러가 중요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오디오 링규얼 시절에는 에러는 뭐야? 나쁜 거야. 그건 나쁜 습관이니까 버려야 돼, 이렇게만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지금 시대에는 에러가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왜 중요하다? 에러를 뭘로 보니까? 그렇죠. 에러는 디벨로핑 프로세스 상에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에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에러는 오디오 링규얼 때 에러는 나쁜 거니까 버려, 어보이드해, 피해, 이렇게라고 했다면, 지금은 에러가 발전상에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계속 문제 풀면서 첨삭 받으면서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에러가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발전을 하고 있는 걸 알려주는. 그래서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안 쓰고, 나는 그냥 내 문제 보고 모범 답안 보고 그냥 그거 비교해서 그냥 끝낼 거야, 이렇게 되면, 자기 답안을 안 쓰고 계속 그냥 모범 답안만 좋은 것만 보고 그냥 끝낼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언어에서 이야기하는 파저티브 에비던스만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파저티브 에비던스만 가지고는 네거티브 에비던스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즉 에러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랭귀지에서
인터랭귀지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영어 교육론에서 인터랭귀지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바로 에러라는 말에 있다. 그래서 에러는 굉장히 영어 교육론에서 뭐 영어 교육론만은 아니지만 교육학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학습자의 오류를 가지고 그 다음을 발전시킨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에러가 중요하면 에러는 어쨌든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뭐 잘못된 게 중요하다 이것만으로 끝내면 안 되죠. 그러면 에러가 중요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피드백이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는 학생의 오류가 이렇게 나타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의 피드백을 이야기할 때 크게 explicit에서 implicit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explicit의 가장 끝에 있는 것은 explicit correction. explicit correction은 답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니야 너 이거 틀렸어.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지라고 하는 것이고 implicit의 가장 끝은 리퀘스트는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학생이 틀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커뮤니케이션 플로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컨티뉴하기 위해서 학생에게 오류를 지적하기보다는 의미로서 답을 제공하는 이러한 활동을 우리가 리퀘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그 안에 조금 더 이쪽에는 좀 더 익스플리시트 쪽에는 메타링귀스틱 피드백이 있고 조금 더 이쪽에는 clarification request. 그래서 clarification request는 거의 정해진 표현이에요. 뭐 what do you mean by that이라든지 excuse me, sorry 이런 식으로 너가 말했던 걸 나한테 다시 말해줘라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clarification request다. 그리고 그 중간쯤에 elicitation,이나 repetition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피드백을 이야기할 때 이 가장 끝과 이 가장 끝에 있는 이 두 개의 피드백의 공통점을 이야기하죠. 그 공통점이 뭐다? 교사가 리포뮬레이션을 해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사가 수정해서 다시 말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진짜 이게 극과 극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네 둘이 요걸 뭘로 봐야 되지? 그런데 그럴 때 이 대부분은 이제 특히 이제 이게 우리 시험 문제일 때는 조금 더 이게 명확해야 되니까 더 명확하게 뭐 No, you shouldn't say라든지 you have to say라든지 약간 그런 표현이 붙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 학생이 틀린 말을 다시 수정해서 해주는 거. 반면에 이 리퀘스트는 그런 거 전혀 없이 선생님이 그냥 만약에 학생이 I enjoy to ski this winter time 그러면 did you enjoy your skiing? 이렇게 해서 그냥 너가 했었던 활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리퀘스트. 대신에 두 개는 공통점으로 교사가 리포뮬레이션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에 있는 것들의 공통점은 교사가 리포뮬레이션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리포뮬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학생의 셀프 리페어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피드백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피드백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써주려고 한다면 이러한 어떤 이 지금 용어들 그죠? 피드백의 종류와 함께 이것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메타링귀스틱이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clarification request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나타난다라는 거 그죠? 학습자의 에러를 시작으로 해서 교사의 피드백으로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뭐 계속 이게 여러 가지로 연계가 되지만 오류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건 누구의 오류예요, 결국은? 학생의 오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스튜던트 센터드 수업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학습자 중심이다, 배움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 뭐 그 수업 실연도 그렇고 심층 면접에도 보면은 항상 학습자 중심, 배움 중심을 가지고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이 의미하는 그 속의미, 그냥 단순히 나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학습할 거야, 뭐 가르칠 거야. 이거가 그럼 어떻게 될 건데? 구체적으로 너가 어떻게 학습자 중심을 할 건데? 이것을
그것은 바로 뭐다? 학습자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학습자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게 학습자의 오류로부터 시작하고 선생님의 피드백이 나가고 다시 학습자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아니면 학습자의 주제를 갖고 시작하고 이러한 것들이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오타노미를 이룰 수 있다라든지 임파워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학습자의 이제 뭐 이렇게 업테이크로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 최종 목표는 학습자가 업테이크를 with repair 수정해서 업테이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최종의 목표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오류가 생겼어 학습자가. 그러면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학습자가 업테이크를 리페어 할 수 있는 거. 이게 결국은 가장 원하는 에코지션이 일어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들이 전체 어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이걸 어디든지 다 적용을 시키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뭐 아이덴티파이 뭔가를 하게 될 때도 내 기본을 잡아서 그걸로 이렇게 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자꾸 이제 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기본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고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문제를 풀고 답안을 쓰고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가기.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1번 여러분 이쪽이죠. 자료 이쪽에. 네. 영어 교수법 이제 2004년도 서울 6번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 6번 문제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서울 문제 그 다음에 전국 문제 이렇게 이제 분리되었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 나왔던 서울 6번 문제인데 제가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1분만 드릴 테니까 여기 빈칸에다가 이 박스를 가지고 찾아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제가 첫 문제라 문제 시간 조금 더 드렸는데 어쨌든 한번 볼게요. 우선 이 지금 이 A 파트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보시면 티처하고 이제 칼이라는 학생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얘기에 따르면 이 수업이 지금 교사 중심의 수업일까요? 아니면 학습자 중심의 수업일까요? 교사 중심, 학습자 중심. 교사 중심이죠. 교사 중심의 수업이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선생님의 수업을 우리가 IRE 수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선생님의 이니시에이션으로 시작되는 수업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학생은 다시 대답을 하죠. 그 다음에 교사가 다시 그것에 대하여서 다시 또 이니시에이션을 하고 학습자가 리스판스하고 다시 선생님이 뭐 여기서는 이제 write 하면서 이제 evaluation까지 나가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질문하는 I로 다시 연결이 되고 다시 학생은 리스판스하고 다시 선생님은 맞아 하고 다시 또 evaluation이 나가고 다시
이니시에이션이 나가고 이러한 티처 센터드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쪽에서 힌트를 얻어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 대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컨트롤이 수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업은 교사의 컨트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수업을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컨트롤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컨트롤하고 있고 프리시퀀시스. 그러니까 미리 선생님이 준비해온. 우리 항상 이 프리라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영어 교육론에서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단어를 볼 때 그 단어가 여기서는 뭔가 좀 단점, 문제점, 아니면 이것은 뭐 여기서는 장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사실 영어 교육론에서 보면 여러분 push라는 단어가 좀 긍정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부정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생각에 따라서 물론 또 뭐 문제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push라는 단어가 실제로 다른 데서는 다 부정적인 의미인데 영어 교육론에서 students are pushed to speak 했을 때는 뭔가 이제 그 이언어 학습자가 말을 잘 못하게 될 때 선생님의 어떤 push를 통해서 push드 아웃풋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긍정적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긍정인가 부정인가를 아는 것도 여러분들이 답을 가를 때 굉장히 그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의 역할이 컨트롤하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시작을 하고 역시 프리시퀀시스라는 것도 미리 준비해둔 순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컨트롤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뭘 먼저 한다? 여기서 말하는 퀘스천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니시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니시에이션. 그죠? 선생님의 질문이 이니시에이션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학습자의 대답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IRE, R. 그죠? 리스판스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하면 학생이 그 다음에 답한다. 그래서 그리고 it is also evident in the frequency 자주 in which the teacher interrupts pupil turns.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의 순서를 자주 interrupt. 역시 어떤 컨트롤과 연결돼서 좀 부정적인 의미죠. 방해하고 챌린지 하기 위해서, 모디파이 하기 위해서, 서플리먼트 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 순서를 다시 리얼로케이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계속 방해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우리가 찾는 거고 먼저 여기 파트를 볼게요. 제가 이 두 개를 이렇게 붉은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뭐가 될까요? Ordinary Conversation과 Instructional Setting? 네, 인스트럭셔널 세팅. 이 두 개가 반대 파트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읽을 때 이게 지금 이거와 이거가 반대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그 본문 안에서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는 ordinary conversation은 그냥 일상, natural communication이 일어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instructional setting은 수업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formal instruction.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대요? 오류가 아주 드물대요. 오류가 어떻게 되는 게 다시 해석되는 게 그리고 더 드문 거는 오류를 수정해주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실제 네이티브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일은 거의 없고 주로 뭐가 나타난다? self-initiated self-correction.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커렉션 하는 일이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지 여기 말은 여기서처럼 이 대화에서처럼 선생님이 고쳐주는 일은 거의 없다. 그게 바로 실제 대화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반대로. 그죠? 여기 반대라는 말이 있긴 있군요. 하지만 교육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 커렉트 버전이 오히려 니고시에이션 되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오픈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니고시에이션을 해주기보다는 오류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없다라는 말이니까 뭐 오류는 이제 피해야 된다. 선생님은 오류가 나타나는 걸 참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보통. 그래서 오류가 나타나는 순간 고쳐준다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A에서 선생님처럼. 그래서 학생들에게 셀프 코렉션을 하도록 하거나 인바이팅 초청하거나 인토네이션이나 어떤 다른 디바이스를 써서 오류를
수정해 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치만 만약에 그런 것도 잘 적절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선생님이 그 오미션, 그 어떤 빠진 부분, 잘못된 부분을 채워 넣어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그 인터럽션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R, 그죠? 이제 이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이니시에이션하고 리스판스하고 이런 수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턴을 계속 인터럽션을 하는데 그런 인터럽션이 바로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찾아보면 서치 인터럽션지가 이제 주어가 돼서 앞에 있는 그 인터럽트를 주어로 해서 이러한 인터럽션은 바로 교사가 무엇을 한다라는 의미다. 교사가 도미넌스, 그죠? 지금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such interruptions are the clear expressions of the teacher's dominance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안은 여러분 나중에 뒤에서 제가 맨 뒷장에다 붙였으니까 그때 가서 확인해 보셔도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을 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오류가 나와도 좋으니까 내가 얼만큼 오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정답은 어떻게 되는구나 하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답안은 나중에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럽션이 바로 교사가 도미넌스를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다시 한번 IRE 수업은 뭐다? 티처 센터드로서 교사가 도미넌스 하는 수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RE 수업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어떤 수업이에요? 그렇죠. 바로 제가 잘 딴 거 쓰려. 네, 여러분이 맞은데 제가 딴 거 쓸 뻔할 파티스퍼터리 랭귀지 티칭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IRE를 보시면 그대로 교사가 시작해서 학생의 자기의 이야기로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스퍼터리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수업이 진행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그러면 2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이거는 풀 수 있으니까 두 단어만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분 드릴게요. 시작. 네,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에 그 레슨 프로시저가 나오고 바로 아래 내용에서 이 활동이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내추럴 메서드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추럴 메서드가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가장 에브리데이 랭귀지를 가르치는 게 내추럴 메서드의 그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베이직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 스킬즈를 우리가 빅스라고 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일상생활의 대화를 가르치는 방법을 내추럴 메서드에 사용하고 있고 내추럴 메서드가 말 그대로 내추럴하게 메서드 가르치는 교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내추럴 메서드가 과거의 다이렉트 메서드에서 이제 발전된 크라신의 교수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크라신의 교수 방법인 것처럼 마치 모국어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벨이 어떻게 된다? 어리를 비욘드 러너스 레벨을 선생님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이게 뭘로 알려져 있는 것이다? 네, comprehensible input. 그래서 그 유명한 크라시는 인풋 하이퍼테시스는 바로 이 내추럴 메서드를 만들게 된 기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제스처도 이용하고 비주얼도 이용하고 또 여기에 나오나요? 뭐 리얼리아도 이용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가르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우리
2016년에도 그 뭐죠? 조노 프락시멀 디벨롭먼트 쓰는 그런 문제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인 것들도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번씩 또 뭐 예를 들어 컴프리헨서블을 뭐 컴프리헨션 인풋이라든지 뭐 그렇게 쓰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오류를 항상 방지하셔야 되겠어요. 예전에 그 익스텐시브 리딩이 문제로도 나왔을 때도 어떤 스님이 익스텐디드 리딩이라고 썼다고 막 어떡하냐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순간적으로 뭐 익스텐시브, 익스텐디드 이런 것도 틀릴 수 있고 뭐 올해 그 서울 합격한 그 학생 같은 경우도 뭐였었죠? 인터레이터 릴라이빌리티 그거를 또 틀렸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쉬운 거라고 할지라도 누구든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시험에 뭐라고 해야 되지? 시험의 뭐 묘미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는 아무리 읽어도 또 그게 딱 답이 안 떠오를 때도 있고 또 막상 쓰려고 하는 순간 뭐 익스텐디드, 익스텐시브 뭐 사실은 또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손으로 그래서 어떤 예전에 예전에 뭐죠? 법관 시험, 뭐 사법고시 뭐 이런 거 봤던 그 사람 중에 뭐 오랫동안 시험을 봤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손이 부지런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서술해야 되는 그런 시험은 손이 부지런해야지 합격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펜 한 10자루 사다가 그거 다 소진할 만큼 연습해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좀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면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막상 쓰려고 하면은 또 잘 안 써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또 뭐 스펠링에 또 오류가 나거나 또 아니면 끝에 S가 안 붙는다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1점을 또 깎아먹을 수 있잖아요. 1점이든 0.5점이든 여러분 나중 되면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충분히 아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는 세심하게 살펴봐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정리는 디테일에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은 이제 4쪽하고 5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문제 풀을 때 이렇게 스테이플러 이렇게 좀 뭐죠? 뭐라죠? 뜯어서 하셔도 괜찮겠어요. 그러면은 좀 문제 풀을 때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3쪽, 4쪽과 5쪽에 있는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2분 제가 드릴게요.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여러분 한번 볼게요. 물론 이거 이제 그 논술형 때 문제여서 문제가 어떻게 보면 길면 길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뭐 제가 이렇게 1, 2로 좀 나눠 쪼개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거는 이제 그때 서술형 10점짜리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 1번이든 2번이든 그 한 파트만 나오면 그게 지금의 우리 한 4점짜리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딱 맞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 50자 정도씩 쓰고 이제 10점 그 만점 받으실 수 있겠는데 보시면 이제 이것도 그대로 여기에서 지금 이게 뭐 서제스션에 오브젝티브일지 에러 타겟티드 스트래터지 피드백 이렇게 제목이 있고 그다음에 설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뭐 그 답안 있는 쪽에다가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잘한 거 2가지, 잘못된 거 2가지 이렇게 쓸 때 딱딱 그 제목에 있는 것들을 딱딱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에 이제 번호가 붙어 있는 거라면은 번호와 함께 써주시는 거. 항상 번호가 있는 거는 번호가 우선이에요. 번호가. 그죠? 그래서 번호는 꼭 써주시고 번호와 함께 그 내용을 함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오브젝티브 어제도 이 문제가 제가 약간 비슷한 문제를 하나 내기도 했는데 오브젝티브를 할 때 이제 오브젝티브는 오브젝티브는 이제 이 펑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마티컬 스트럭처가 아니라 펑션즈를. 그죠? 그 다음에 글로벌 에러즈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략은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전략 이야기할 때, 스트래티지 이야기할 때,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 러닝 스트래티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은 좀 이 문제가 간단하게 나와서 뭐 이렇게 그렇게 구별하지 않아도 바로 찾으실 수 있는데, 혹시라도 러닝 스트래티지, 그러니까는 메타, 커그니티브, 뭐 소셜 스트래티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에서 이야기하는 거, 뭐 서컴로큐션, 제스처, 뭐 리트럴 트랜슬레이션, 뭐 이런 것들인지 이것을 구별해서 그거를 찾도록 해주시고 커렉션, 피드백은 임플리시트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제 이렇게가 지금 목표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서 제대로 된 거 아닌 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거를 우선 먼저 여기서 보시면 먼저 제대로 된 것이 이제 여기 위에서 나오는데 여기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 쳐놓은 것처럼 how to make request 하는가, make request. 이게 make request가 보시면 여기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어 교육론에서는 단 한 번만 나와서 그 답이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그것만 갖고는 좀 더 선명하게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선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한 2번 정도 언급되는 경우가 이거는 지금 똑같이 언급이 돼서 같은 완전 리피티션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약간 패러프레이즈에서 또 다른 말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make request 하는 펑션즈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시행되는 것을 찾아보면 strategies. 그래서 여기서는 strategy에 similar words나 gesture를 하는 거. 근데 그 strategy는 항상 언제 나타나는 거라 그랬어요. strategy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여기서 can't come up with the exact word 이 부분이 바로 이 strategy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gesture를 써?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이게 아니라 뭐다? 내가 그 말이 막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이 안 나서 그거 말고 다른 말로 그냥 말하자면 뭐 acquaintance 그냥 아는 사람 만났어 이렇게 해서 acquaintance라고 해야 되는데 acquaintance가 생각이 안 나서 뭐 그냥 friends로 말을 해버린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제스처를 한다라든지 그죠?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때는 이것까지 같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잘 시행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시행이 안 된 것을 찾으려고 보니까 글로벌 에러즈를 여기서는 수정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S가 빠진 거, 즉 로컬 에러즈를 수정해 줬다라는 게 이제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피드백을 implicitly 하라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comes가 아니라 come이 아니라 comes로 써야지 하고 무엇을 쓴 거예요? explicit한 커렉션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S 없이 말을 써야지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그 설명해 주고 있는 explicit correction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또 벌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벌브라는 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메탈링기스틱 피드백이나 또 익스플리시트 커렉션을 이용한 익스플리시트한 피드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B 파트에 나타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대로 그죠? 그대로 여러분들이 답 쓰신 것처럼 잘한 것은 오브젝티브와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다 먼저 써주고 그다음에 뭐 2번 파트에 안 된 것은 에러 타겟티드와 피드백. 하여튼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제목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어제도 제가 이제 그 문제에서 모의고사 문제에서 워드 레코니션과 플루언시가 이제 답으로 쓰는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워드 레코니션을 안 쓰고 그냥 레코니션만 쓴 선생님이 있어요. 그거는 오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레코니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는 워드 레코니션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서도 가급적이면 한 그 본문에 나타나 있는 제목을 그대로 가져다가 써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생들이 펑션인 메이킹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북오더 폼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는 approximation이라는 similar words를 사용했고 또 제스처를 활용함으로써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여기에는 뭐 do not copy more than 4 consecutive가 없어서 뭐 그냥 쓸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exact word를 잘 모를 때 뭐 이렇게 써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에서 따르지 않은 건 에러 타겟티드와 implicit feedback, 그죠? 그냥 피드백이라고 하지 않고 implicit feedback 하나 더 넣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정한 것은 local language error, 히컴을 수정을 했고 교사가 피드백 준 거는 explicit한 negative feedback. 그래서 explicit correction과 metalinguistic form term을 이용한 missed s in some verbs와 같은 metalinguistic term을 이용한 explicit correction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서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그대로를 활용을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뭐 복잡하게나 아니면 어떻게 써야 되나 뭐 이렇게 하기보다도 그냥 읽었을 때 여기서 말하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구나를 이해할 수 있게 써주시면 돼요. 이해할 수 있게. 사실 여러분 채점자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게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문제를 출제한 이제 교수진이 뭐 한 10명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교수진이 다 채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 명의 선생님들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700명인데 그러니까 응시자가 예를 들어 그냥 쉽게 말해서 한 7대1 정도만 하라고 한다고 그래도 4,900명, 한 5,000명을 채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을 채점하려면 진짜 수백 명의 선생님들이 차출돼서 나올 것인데 그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완전히 숙지해서 뭔가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답안을 그대로 놓고 여러분의 답안지 놓고 그야말로 노티싱 더 갭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답안과 모범 답안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그 차이를 그냥 기계적으로 채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선에서 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답을 쓸 수 있고 억지 답을 쓰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땐 좀 너무 과하게 생각해서 억지에 막 약간 그런 이게 뭔 말이지 막 이런 답안을 쓰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답안이시면 여기서 52자 뭐 43자 이렇게 제가 항상 쓴 것처럼 여러분들이 답안 한번 써보고 나서 뭐 바로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모의고사 연습할 때는 못하더라도 한번 다시 집에 가서 복귀해 볼 때 한번 이것을 필요 없는 거 한번 지워보고 다시 필요한 거 넣어보고 이러면서 적절한 50자 정도가 되나 한번 그렇게 계속 또 연습을 해가면서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서 계속 지금은 그야말로 노티싱 더 갭 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맞춰가면서 점점 더 정답으로 갈 수 있는 좀 모범 답안처럼 보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4번이 좀 복잡한 형태의 그 논술형 문제였었죠. 2017년도 문제였었는데 거의 뭐 9년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해하고 비교하면 이제 9년의 차이가 있는 이제 시험 문제인데
이게 뭐 논술력 문제여서 그렇기도 했고, 또, 약간 벌써 이제 뭐 9년 전이잖아요. 그때 문제가 조금 더 그 디렉션이 좀 덜 명확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7쪽에 있는 그 디렉션을 보시면 뭐를 써야 될지 약간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1번 파트는 교사의 역할을 아이덴티파이 하고 쓰라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파트는 클래스 매니지먼트를 쓰라라는 거, 이 두 파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해가 사실은 그 TBP가 새로 만들어진 그 다음 해였어요. 그러니까 새로 개정되고 나온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 그림이 그대로 TBP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그림 자체가. 그리고 그 TBP의 클래스룸 매니지먼트 파트에서 나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이제 발췌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조금 이렇게 그 디렉션이 명확치 않고 조금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이제 TBP 교재하고 좀 맞춰서 약간 이제 함축을 시켜서 보면은 교사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이 첫 번째 파트를 보면서 이렇게 교사의 역할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답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첫 번째 교실 A는 교실의 목표가 뭐예요? Students will be able to discuss and present their travel experiences using comparatives.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travel experience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클래스 B 같은 경우는 뭐예요? make sentence 하는 거. 그죠? 컴패러티브 배워서 센텐스 만드는 거.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벌써 말을 할 때도 이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실을 할 때도 똑같은 게 여러분 우리 같이 let's make sentences 하자라는 거랑 let's make a story using comparatives랑이 완전히 다른 받는 사람에게 완전히 다른 목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들아 let's make sentences 하자 그러면 아무리 좋은 문장이라도 그냥 문장 만들기에 끝난다라는 거고 let's make a story using comparatives 하면은 이거 갖고 여행 갔던 얘기 해봐야지. 그러면 그걸 비교해서 여기랑 뭐 일본이랑 뭐가 차이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커뮤니커티브 하는 여기에서는 어떤 센텐스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활동들을 이렇게 쭉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학생이 계속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활동을 보면 계속해서 선생님이 체크하고 선생님이 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을 보면 약간 어떤 때는 이 수업이 이제 비슷하게 나아갈 때 누가 시도하는지, 누가 먼저 나아가는지 이런 것들도 그 활동 속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학습자 중심의 활동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서는 교사가 설명하는 어떤 활동 중심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이야기했을 때 우선 보시면 여기서 처음에 선생님은 뭘로 시작해요? 선생님은 어떤 이러한 인풋을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업이다라는 것이 인풋을 제공하고 학습자가 아웃풋을 만드는 것으로 쭉 이끌어진다라는 것이 지금의 커뮤니커티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러한 인풋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 나갔을 때 선생님은 이러한 어떤 그 교실 운영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오브저브하고 피드백 주고 이러한 이제 활동을 쭉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사를 대표적으로 뭐라고 한다? 퍼실러테이터. 여기서의 교사는 반대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컨트롤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벌써 동사 자체가 여기서의 선생님은 뭔가를 이렇게 explain하고 여기서의 선생님은 tell the story, 그러니까 present 하는 거죠. 그래서 input을 providing 하는 어떤 facilitator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선생님은 explain 하는 컨트롤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서도 쭉 어떤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쭉 찾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상황도 학생이 발화한, 어터런스 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를 통해서? 리피티션 하죠.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를 보면 재밌는 게 이 활동을 이렇게 서로 대조하다 보니까 재밌게 나타난 게 여기서는 선생님이 피드백으로 리피티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누가? 학생이
학생이 리피티션 하도록 하는 활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이 리피티션 하는 어떤 컨트롤드 된 활동이고 여기서는 선생님이 리피티션이라는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임플리시트한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어떤 퍼실러테이터의 역할이다.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이 수업 활동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수업 활동 자체가 굉장히 아주 미묘한 서로의 그 차이를 놓고서, 교사의 역할, 뭐 학습자의 역할, 또 교실의 운영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교실 활동을 한번 보면은 교실 활동이 그 어떤 클래스룸 매니지먼트를 볼 때는 우리가 이 지금 그림을 가지고 이 매니지먼트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실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잘 알고 있는 그룹 액티비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여기 어디 나오는데 오덜리 로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조금 그래서 이러한 오덜리 로우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티처 센터드한 클래스룸 매니지먼트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처럼 이렇게 그룹으로 앉아서 학습자들이 하는 그룹 시팅으로 앉아있는 스튜던트 센터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이 컨트롤드 된 활동에서는 리피티션, 학습자의 리피티션, 뭐 계속 리피티션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는 리피트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뭐 코럴 리피티션, 그 다음에 이제 인디비주얼 리피티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어떤 답을 내가 쓸 어떤 그런 키워드 요소는 꼭 최소 2번, 3번 반복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복을 통해서 이게 키워드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특히 영어교육론은 이 문제가 좀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양에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 짧은 시간에 답을 쓰라고 하는 게 무리라는 걸 충분히 그 출제진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양은 많지만 대신에 내가 어떤 너에게 스캐폴딩을 해줄 거냐면 좀 반복되도록 해줄 테니까 그것을 너가 찾아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제진의 의도가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저도 말하자면 문제를 출제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간단하게 언급해버리면 사실 놓치기가 너무 쉽고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요소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만 키워드 답이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요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좀 반복되는 요소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리피티션이라는 걸 계속 코럴 리피티션, 또 인디비주얼 리피티션, 또 마지막 뭐 코럴 리피티션 또 있네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걸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 컨트롤드 된 클래스룸 매니지먼트를 설명해라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범답안 쓴 걸 한번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A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퍼실러테이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이제 뭐 분홍색으로 한 게 어떤 또 제목의 키워드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소가 이제 설명 파트인데 녹색들이 항상 보시면 이 구성도 중요해요. 그래서 채점하러 갔다 온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 출제진에서 이야기해주는 그 가이드라인, 채점할 때 어떻게 채점해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중에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A 파트에 대해서 말하자면 50자 썼으면 25자, 뭐 딱은 아니겠지만 한도 그 정도 50%, 또 B에 대해서 50% 이렇게 쓰는 사람을 점수를 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 구성이 깨지면 거기에서 또 마이너스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 점수의 가이드라인이 쭉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건 다시 말하면 당연히 내가 A는 너무너무 잘 알아서 A는 막 다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몇 글자만 B에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구성을, 답안 구성을 비슷하게 할 정도로 문제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 파트에 대해서, 퍼실러테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컴프레hensible 인풋 제공하고 학생들이 셀프 리페어 할 수 있도록 리피티션 피드백 사용하고 있고, 티처 B 같은 경우는 프리젠트하고 익스플레인 해서 익스플리시트 커렉션으로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매니지먼트에 있어서는 러너 센터드인데 그 이유는 그룹 활동으로 하고 있고 그룹으로 디스커스 컴플리트하고 컨센서스 빌딩 액티비티로 콜래버러티브 인터랙션이 일어난다. 이 컨센서스 빌딩 액티비티도 사실은 기입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컨센서스 빌딩이라는 게 연구론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활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컨센서스라는 게 뭐예요? 일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내기도 했었지만은 우리 그 기출에서도 몇 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어그리하는 거 이게 바로 컨센서스 빌딩 활동이죠. 그래서 특히 이 컨센서스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죠? 그러니까 어그리한다라는 것은 어떤 아웃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컨버전트 아웃컴, 그죠? 그래서 컨버전트 아웃컴이다라는 것이 영어 교육론에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학습자들이 무엇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니고시에이션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컨버전트는 같이 하나의 답으로 일치해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가장 많은 니고시에이션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냥 너는 너 이야기, 얘는 얘 이야기, 그냥 이렇게 하고 대화가 끝났다. 그러면은 뭐 별로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로 일치해야 돼. 그렇게 되면은 막,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그냥 싸움, 디베이트가 막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래서 이거지.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이래서 B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결국은, 그래. 결국은 B가 더 맞겠다. 이런 식으로 일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컨센서스 빌딩 액티비티가 그래서 영어 교육론에서는 자주 많이 일어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되고 특히 이제 이런 커뮤니커티브 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B 활동은 티처 센터드인데 그 활동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홀 클래스 시팅 아니면 아까 나온 것처럼 오더리로 어레인지먼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학습자들이 타깃 스트럭처를 어떻게 연습한다? 인디비주얼이나 아니면 코럴 리피티션으로 커뮤니커티브한 인터랙션 없이 클래스룸 매니지먼트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써주셔서 티처 역할과 교사 역할과 그 다음에 클래스룸 매니지먼트 이렇게 우리가 서술해 보았습니다. 이게 거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네, 잠깐 쉬고 이제 그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할게요.